이제 구글 스티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시작은 이제 갈릴레오 AI라고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보면 스티치보다 더 유명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미드전이나 이러한 이미지 생성 도구들이 나오면서, 이제 UI도 텍스트 투 UI 방식으로 이제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보여줬던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갈릴레오 AI가 좀 괜찮아 보였는지 이제 구글에서 인수합병을 했어요. 이제 구글에서 이제 데리고 가면서 이제 이름을 아예 이제 리브랜딩 해가지고 스티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내놨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가져간 이후에 사실 한동안은 기능이 좀 축소가 이제 됐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모델도 GPT 모델을 원래 썼었는데 이 제미나이 모델로 이제 교체하면서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구글 생태계가 굉장히 업데이트되고 확장이 많이 되는데 서로 연결을 굉장히 시밀리스하게 해주면서 아주 이 스티치의 활용 가치가 제가 봤을 때 점점 좋아지겠다 생각이 돼서 한번 다루면은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 스티치의 이제 특징은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UI를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참 이게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개념인데 기존에는 저희가 뭐 이렇게 UI 디자인 한다라고 하면은 다 직접 이제 그리거나 손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뭐 피그마에서 이제 그리거나 뭐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었는데 그냥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 요청만으로 UI 어떤 UI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은 이제 그걸 설계해서 만들어주는 이제 방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여전히 지금도 스티치에서 만들어주는 느낌이나 어떤 결과물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되게 썩 훌륭하고 막 마음에 들진 않는다. 사실 2년 전에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2년 전에도 이 결과물이 만들어지니까 신기하긴 한데 너무 이제 단조롭고 좀 재미가 없어서 이게 실제 실무에다 갖다 쓰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지난 2년 사이에도 이제 봤을 때 지금 이제 제미나이 이제 3 프로 모델로 이제 생성을 해주는데 확실히 전보다는 훨씬 성능이 이제 좋아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뭐 생성시키면은 바로 뭐 1분도 안 걸려서 바로 이제 만들어 주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런 그 바이브 코딩이나 텍스트로 UI를 생성해주는 결과물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지난 2년 사이에 꽤 이제 점수에 한 수준이 꽤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은 한 그래도 40점에서 한 50점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은 어차피 대부분 다 이제 작업을 해서 쓰고 있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얘네들 AI 성능이 너무 빨리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한 1, 2년 지나면은 꽤 괜찮은 UI 디자인 해줄 수 있는 이런 바이브 코딩 도구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저희가 UI를 직접 디자인할 날이 그렇게까지 오래 이제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일러스트나 이런 것들 직접 안 그리시잖아요. 이제 대부분 뭐 그냥 미드전에서 생성시켜도 엄청나게 멋진 이제 그림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UI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도 AI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의 폭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도 저희가 이 텍스트 투 이제 UI 방식에 있어서 이 프롬프트 기반으로 UI를 그리고 이제 수정하고 그리고 또 고도화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티치는 게다가 또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중엔 유료화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티치는 뭐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멀티턴 방식을 제공을 해요. 이제 멀티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화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요청을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하듯이 야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바꿔봐라. 테마를 좀 수정해봐. 아니면은 아이콘은 이걸 바꿔줘. 레이아웃을 이렇게 수정해줘.라고 하면서 얘랑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원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수정해가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방식이 이제 직접 해보면은 조금 불편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빨리빨리 내가 손이 이제 빠르신 분들이나 이제 피그마를 잘 쓰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수정하는 게 더 빠르기도 한데 얘한테 요청하면은 이게 하나하나 어쨌든 요청해 가면서 수정을 해가다 보고 해보게 되고 그리고 수정했을 때 내 마음에 안 들게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아직은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방식들도 계속 좀 차용해서 접근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스티치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방식과 이제 다른 거는 어쨌든 이 초안들을 아주 어마무시한 속도로 이제 만들어 주죠. 요청만 하면은 바로 거의 한 1분 정도 많은 시간에 디자인 초안을 이제 만들어 주고, 또 이 만들어진 결과가 시각적인 디자인과 동시에 이제 코드까지 작성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실은 디자인과 개발에 대한 어떤 경계를 또 허물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런 시각적인 디자인이 이제 좀 부족했는데, 이제는 뭐 나노 바나나 모델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들까지도 아예 통합해서 작업해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기획, 디자인, 개발에 대한 어떤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허물고 그냥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만들어 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제 뭔가 UX, UI를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굉장히 개념과 프로세스를 허무는 작업 방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스티치를 그래서 이제 써보면은 일단은 그렇게까지 전문적인 기술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저희가 AI를 쓰는 것들이 물론 이 AI가 만든 결과물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선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진 않고,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프롬프트 요청하면서 내가 얘를 최적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은 네, 누구나 활용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도구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점은 이제 제작 속도가 자꾸 이제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빠르게 작업해보면서 다양한 우리가 프로토타입 시안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테스트해보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AI가 가지고 오고 있는 작업 환경에서의 변화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빠른 제작 속도죠. 속도 면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티치는 원래는 이제 이 갈릴레오 AI에 있을 때는 이제 그 GPT 이제 기반으로 이제 작동이 됐었는데, 이 구글에 이제 병합된 이후에는 엔진을 갈아탔죠. 네, 제미나이 엔진으로 이제 갈아타게 됐고, 제미나이가 이제 성능이 상당히 이제 올라갔고, 지금 3또 프로 모델을 써서 지금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이제 잘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Thinking with 3 프로 모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퀄리티를 더해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도 좀 더 잘 만들어주는 모드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버전업을 했고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형태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구글 하면은 또 지금 나노 바나나 모델이 어떤 이미지 생성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일관성 있는 이미지, 저는 뭐 고품질적이고 좀 예술성 있는 이미지들은 여전히 미드저니를 선호하는데, 이 나노 바나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목적에 부합하고 일관성 있는 이미지 생성에 이제 뛰어난데, 여기서 이미지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 리디자인 기능이라고 하는 게 또 최근에 이제 추가가 됐어요. 이 리디자인 기능은 기존에 있는 뭐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나 여러분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얘한테 인풋으로 넣어주시면은 얘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읽고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참고해서 디자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죠. 디자인 해줄 때 글로 써서 이제 설명해서 얘한테 UI 디자인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서 야, 이 느낌이 참 좋지 않니? 너 이 느낌 좀 참고해가지고 멋진 UI 디자인을 좀 하나 해주면은 좋겠다라고 이제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거기에서 활용되는 게 이 나노 바나나 모델이 사용되고 있고, 나노 바나나 모델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이미지 일관성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기능을 보여준다. 그래서 어떤 특정 브랜드에 대한 어떤 색감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엄청 세련된 느낌으로까지 뽑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막 만족스럽지는 않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빠르게 테스트해 볼 수 있고 향후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로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그마 연동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피그마 연동은 원래 이제 이 갈릴레오 AI일 때는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피그마 연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서 만든 결과물이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이 갈릴레오 AI 때 만들었던 그 이미지나 이제 결과물 여기서 만든 UI를 피그마로 가져가서 최종적인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을
네,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패스트 모드일 때만 가능해요. 패스트 모드일 때만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어떤 UI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그마로 연동해서 디자인 작업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이제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패스트 모드만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는 패스트 모드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플래시 3 이제 프로 모델이나 아니면 이제 그 띵킹 위드 3 프로 모드 같은 것들을 이제 썼을 때는 연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피그마랑 같이 가는 거를 그렇게 이제는 구글에 병합된 이후에는 추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냐면은 이 구글 생태계를 이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스티치가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구글 AI 스튜디오랑 연결하는 이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티치에서 디자인된 내용들을 바로 구글 AI 스튜디오로 연결할 수 있는 이 버튼을 그냥 아예 제공을 아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구글 AI 스튜디오로 이제 보내지고 거기서 이제 보내진 파일들을 다시 이제 이 개발할 수 있는 언어랑 이 세팅된 형태로 만들어라라고 하면은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 개발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도 작업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 생태계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지금 스티치의 발전 방향이 좀 전략이 좀 바뀌었다. 이제 아무래도 구글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치의 사실은 활용 가능성이 더 이제 커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피그마를 이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피그마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구글 AI 스튜디오랑 연동해서 개발 환경에서까지 이걸 조작해가면서 이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뭐 괜찮은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이제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한 2주 됐던 것 같은데 스티치 MCP가 이제 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스티치 MCP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통합 개발 환경 도구들 IDE라는 하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대표적인 거는 커서라든지 아니면 구글은 이제 엔티그래피티 같은 도구들을 쓰면은 완전히 이제 PC에서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개발 환경에서 AI를 써서 AI 코딩,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게 이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MCP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이 엔티그래피티나 아니면은 이 커서에서 이 뭡니까? 스티치를 이제 불러와서 호출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도구들은 주로 이제 개발 환경에 최적화가 돼 있었는데 스티치 같은 도구랑 이렇게 MCP로 이제 연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디자인적인 측면들을 통합해서 작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스티치에서 아예 MCP를 내놔서 이제는 엔티그래피티나 이제 아니면 커서 같은 환경이랑 연결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내보내는데 상당히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오늘은 이제 개발 환경까지는 다 해보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스티치에다가 이제 접속을 이제 하시면은 여기서 상단에 이제 뜨게 돼요. 그래서 야 우리 요즘에 MCP로 이렇게 연결하게 해주고 있어 해가지고 스티치 via MCP 해가지고 스티치에서 아예 이렇게 MCP 연결한 방법들을 쭉 정리해서 내놨습니다. API 키 어떻게 연동하는지 거기에 대한 셋업 방식이랑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이제 될 때 MCP 연동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지금 최근에 2주 전에 나온 업데이트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더 얘기 드리고 같이 한번 써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스티치 같은 텍스트 투 UI 어떤 방식들에 있어서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거는 좀 줌아웃 줌인 방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좀 먼저 프롬프트를 이제 요청할 때 큰 맥락에서부터 먼저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거 하나씩 수정을 해나가는 거죠. 어떤 주제의 웹사이트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이제 요청하고 전반적인 테마는 어떻다 얘기한 다음에 특정 이제 컴포넌트나 이런 것들 하나씩 또 수정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이콘 수정하고 텍스트 하나씩 수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걸로 가는 형태로 이제 수정을 해나가는 게 이 기본적인 바이브 코딩 방식의 접근 방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아요. 왜냐면은 얘네 바이브 코딩을 또 계속 여러 번 해본 분들은 아시지만 많은 거를 한꺼번에 요청할수록 일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페이지를 한꺼번에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한 개 페이지를 제대로 만든 다음에 하나씩 그 페이지 기반으로 유사하게 다음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게 훨씬 낫고요.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 때도 전체적인 틀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 컴포넌트 단위별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성된 형태의 UI를 웹사이트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원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그 스티치나 이런 것들에 이제 가져오고 있는 변화는 사실 이 UI 디자인 한다라고 하는 작업에 대한 어떤 근간을 좀 변화를 주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2026년 우리 에이전틱 AI 시대라고 이제 얘기 많이 해서 이제는 직접 우리가 이제 작업하기보다는 AI 직원한테 일을 잘 시켜야 되는 시대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UI 디자인 해주는 에이전트들을 잘 쓰면 좋은데 우리가 에이전트 보스로서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대장이죠. 우리 팀원들은 UI 디자인 하는 애도 있고 UI 개발하는 애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그래픽 그려주는 애도 있고 또 리서치 해주는 애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직원들을 우리가 쭉 두고서 우리가 이 팀원들을 잘 해서 통합적인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좀 상위단의 역할 그리고 또 UX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또 얘네가 충분한 수준과 결과를 낼 수 있을 때까지 AI 수준을 끌어올려 주는 게 이제는 UX UI 디자이너의 역할이 됐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도구를 써도 이 결과물을 이제 최적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는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과 또 그만한 경력과 또 식견이 있어야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진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AI 도구들이 우리의 그 디자이너의 역할을 상당히 변화시켜주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스티치 이제 프롬프트 어떻게 넣냐? 이제 프롬프트 넣을 건데, 네, 근데 일단 스티치는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생성이 돼요. 이제 결과물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미드저인 이런 도구들에서 UI를 옛날에 생성해 보다가 이 스티치 같은 도구, 그 당시 이제 갈릴레오 AI였죠. 생성해 보면서 좀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좀 결과가 잘 나올까 했더니 여기 창업자들이 다 UX, UI를 전문적으로 하던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개발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엄청나게 이 UI에 대한 구성 요소, 색상, 스타일, 기타 원칙, 디자인 원칙 이런 것들을 학습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UI 표준에 대한 또 좋은 결과들을 많이 학습을 했다 보니까 결과물을 깔끔하게 잘 생성해 낸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이 말인즉슨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안정적인 화면과 레이아웃 구성의 UI를 잘 만들지만 단점은 특정 브랜드에 어떤 부합하거나 아니면은 파괴적인 어떤 새로운 디자인 같은 것들은 잘 못한다 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만들어줄 수 있는 답안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40점에서 60점짜리를 아주 빠르게 만들어주는 수준의 애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한 90점 이상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디자이너 역할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잘 뽑아준다. 기본적으로는 40점에서 60점짜리 정도는 안정적으로. 네. 일단 프롬프트는 프롬프트에 대한 가이드는 항상 비슷합니다. 이제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프롬프트 요청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죠. 그냥 우리가 마라톤 러너에 대한 앱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지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게 커뮤니티 기능이 포함되고 파트너를 찾고 그다음에 어드바이스와 조언들을 받는 또 레이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는 이러한 그것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하면은 그런 내용들을 같이 포함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 서비스나 어떤 제품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상세한 내용들을 가능하면은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게 좋다. 네, 특별히 AI한테 프롬프트 요청할 때 많이 얘기죠. 구체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구체적으로 요청하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나 이거 이런 이미지가 이제 필요하거든.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그 바닷물 파도가 일렁일렁하는 이미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나 지금 파도가 이제 일렁이는 이런 사진을 좀 넣어줘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브랜드나 아니면 특정 요소에 부합한 것들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은 그런 것들도 이제 그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청을 안 해도 전반적으로는 이 전체 테마에 맞게 만들어는 줘요. 근데 내가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은 변경을 요청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성 자체를 요청해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만들 때 약간 이 전반적인 느낌과 테마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이제 만들 때 그 느낌을 형용사로 이제 잘 넣어주시는 게
이제 중요해요. 약간 뭐 미니멀리즘한 느낌으로 내가 이제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약간 좀 이런 다크 모드나 이제 어두운 스타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하면은 그러한 그 형용사나 관련된 표현들을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이제 그 언어 모델들이 상당히 이제 뛰어나졌기 때문에 한국어로 그냥 요청하셔도 네, 잘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프롬프트는 한국어로 넣으셔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뭐 색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포레스트 그린이라든지 뭐 브라이트 오렌지 뭐 이런 색상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면은 나 그런 색상이 좀 필요하거든이라고 요청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색상들도 이제 반영을 해서 디자인을 변경해 주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다 요청하는 거죠. 네, 그래서 폰트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나 이런 글꼴이 필요해라고 이제 했을 때 얘네가 이제 제공하는 어떤 웹 폰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네, 반영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이 폰트에 대해서 이제 크게 뭐 이게 세리프인지 뭐 산세리프인지 아니면 이제 어떤 손글씨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큰 맥락에서 요청하시면은 디테일하게 무슨 서체다 이렇게 하면 그것까지 막 반영해주지는 좀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큰 맥락에서 이게 뭐 세리프냐 산세리프냐 아니면 뭐 손글씨냐 이런 식에 대한 요청들을 하시면은 작업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전에는 사실 한국어를 좀 잘 못했었는데 한국어로 작업해달라고 하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확실히 그 제미나이 3 모델로 이제 바뀌면서 한국어도 반영을 좀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UI 생성을 시키신 다음에 아니면 시키실 때 한국어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네, 한국어로 또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뭐 한국 디자이너들이 쓰기에 좋아졌다. 근데 약간 이게 그 생성한 결과물이 뭐 약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약간 좀 한국스러운 UI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뭐 한국스러운 UI가 따로 있진 않지만 약간 느낌이 약간 서구권 네, 느낌을 이제 주는 뭔가 그런 감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느낌적으로는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있고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를 넣을 때 아까 제가 이제 상위 단에서 이제 하위 단으로 넣어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사용자 경험을 이 프롬프트로 이제 바꿔서 이제 접근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사이트의 목적이 뭔지, 어떤 기능이 들어가지고 어떤 컨텐츠가 포함이 돼야 되는지, 정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뭐 컬러나 레이아웃 색상, 뭐 폰트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이제 써주시면은 훨씬 접근하시기가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뭐 스타일에 대한 어떤 뭐 용어를 뭐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능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컨텐츠가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고 한다든지 이런 GUI에 대한 컬러를 어떻게 요청할 건지 다양한 이런 컬러에 대한 어떤 접근 표현들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뭐 HSL 값이나 RGB 값이나 이런 거 넣어도 수치를 헥사 코드 넣어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가능하면은 언어적으로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저는 뭐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소재나 느낌이나 색상 테마 표현들을 네, 넣어 주시면은 그런 느낌들을 또 표현해 주니까 네, 활용을 또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폰트나 이런 것들도 역시 반영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세리프, 산세리프, 뭐 모노스페이스, 핸드라이팅, 디스플레이 서체 뭐 이런 식으로 요청해 주시고 폰트의 무게와 스타일 같은 것들을 언어로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얻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뭐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우선 한번 또 스티치를 좀 사용을 해보면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치는 뭐 접근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구글 스티치라고 네, 그냥 검색하시면은 네, 이렇게 뜨게 돼요. 스티치 디자인 위드 AI 써있죠. 네, 접근하시면 이런 식의 이제 인터페이스 화면에 뜨게 돼 있어서 상당히 이제 간단하죠. 화면 자체는 요즘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맥락 자체가 이 프롬프트를 넣는 창 하나로 대부분 끝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작업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이게 만드는 결과물이 앱인지 웹인지 요 크게 선택을 하면 돼요. 이제 웹이냐 앱이냐 하나 선택을 하고 네, 앱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프롬프트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넣어주시면은 그런 프롬프트를 이제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아까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 기본적으로는 그 3 플래시 모델로 이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퀄리티가 괜찮고 꽤 빠른 속도로 이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얘로 이렇게 작업을 해볼 수가 있고요. 패스트 모드는 만드는 것 자체는 빠른데 이게 옛날 버전이에요. 이제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장점은 이제 빨리 만들어 주는데 또 피그마랑 연동이 되는 게 장점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 스티치에서 막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것 같진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 전체적인 맥락과 이제 전략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Thinking with 3 프로 모델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퀄리티가 제일 좋은 이제 모델로 해서 조금 더 시간이 이제 걸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고요. 네, 리디자인 모드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이제 나노 바나나 모델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이미지나 이제 링크 같은 거 넣어주시면은 그 웹사이트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컨셉을 시각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유사하게 생성을 해준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한번 생성을 이제 시켜볼 건데요. 여기 기본적으로 예시 프롬프트들을 다 제공을 해요. 그래서 예시 프롬프트를 가지고 한번 생성을 시켜볼 건데 몇 가지 다 시켜볼게요. 패스트 모드에서 우선 한번 네, 시켜볼 거고요. 네. 패스트 모드에서 만들어 봐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은 화면이 이제 바뀌게 되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디자인이 우측에 생성이 되고 좌측에는 저랑 이제 얘랑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대화하는 거는 뭐 거의 다 비슷하죠. 뭐 피그마 메이크도 그렇고 대부분 텍스트 투 UI 방식에서 제공하는 레이아웃과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작이 된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여기서 설명이나 이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하면은 네, 거기에 한 내용들을 작업을 해주는 형태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한번 이제 또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시켜볼게요. 또 이제 또 어플리케이션이고 네, 모바일인데 다른 모델로 해볼 거예요. 이번에 3 플래시 모델로 네, 해서 같이 또 작업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모델을 이제 바꿔가지고 차이점들을 저희가 이제 보는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번에 3 이제 프로 모델을 써서 작업을 또 시켜봅니다. 세 가지 버전에서 작업을 쭉 시켜볼게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우선 개인 프로필 이미지, 프로필 페이지를 만들려고 했죠. 이제 포뮬러 1 드라이버에 대한 이제 부분이고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소개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페이지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이제 작업할 때는 지금 이제 두 개의 테마로 이제 작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거랑 오른쪽에 보시는 요 테마들로 각각 작업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얘기했던 대로 이 패스트 모드의 이제 최고 장점은 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이게 피그마랑 연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된 요 내용들을 이제 보시고서 이거를 내 피그마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상위단에 요 몰 있죠. 근데 몰에서 이제 피그마로 복사가 있어요. 이제 피그마 복사 누르신 다음에 이제 피그마로 이제 가져가서 피그마에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제 피그마에서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들어간 형태로 작업을 연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그마로 이제 가져와 보면은 이게 레이아웃이 엄청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네, 이런 모듈별로 해가지고 컴포넌트 단위별로 다 이렇게 아예 돼서 이 아이콘까지 네, 아주 깔끔하게 다 지금 작업이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활용을 한다든지 수정하는 것들이 상당히 용이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패스트 모드의 제일 큰 장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패스트 모드 말고 다른 걸로 작업된 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요 모드 같은 경우는 저거예요. 뭐죠? 이제 플래시, 3 플래시 모델로 이제 작업을 한 결과물입니다. 근데 결과가 좀 더 나아 보이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제 두 개의 시안을 이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마켓플레이스, 핸드메이드로 만든 이런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요 웹사이트를 이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두 가지 컨셉에 대한 각각의 디자인을 해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내가 이제 좀 보고 싶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 프리뷰를 이제 눌러 보시면은 이게 탭을 아예 그냥 좀 새로운 탭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좀 집중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얘만 딱 보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다. 이게 이제 위아래로 옮겨보면 요 하단에 내비게이션들이 이제 고정이 된 상태에서 결과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는 것들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에 눌러 보시면은 이게 이제 버전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모바일 앱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요 뭐죠? 패드나 이제 PC 버전으로 바꿔도 네, 그렇게 뭐 큰 차이 없이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메인 보여주는 뭐 이미지도 아주 멋있게 생성을 해줬죠. 네,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예술 아티스트들 돼 있고 새로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과 이미지,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지금 뭐 거의 한 1분 만에 생성해 줬잖아요. 이 정도 시안들을 1분 만에 만들 수 있으면은 상당히 저희가 유용하게 테스트해보고 활용해 보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지금 요 시안에 대한 느낌이 좀 요것도 다르죠. 네, 요것도 한번 프리뷰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까랑은 좀 테마가 보시면 아까는 주로 이제 이 뭡니까 이거 이 서체에 대한 느낌이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세리프, 하나는 산세리프로 해가지고 서체에 대한 느낌들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랑 좀 세련된 현대적인 모던한 느낌 두 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성을 해준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색상이라든지 지금 보면 오렌지 컬러를 여기 이제 이쪽 키 컬러를 오렌지 컬러를 둘 다 이제 써줬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 느낌이면은 깔끔하고 아주 세련되게 잘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어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이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페이지가 메인 페이지 작동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된 거를 저희가 이제 이 수정을 해보거나 하는 작업들이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에디트 기능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에디트 기능이 있어서 에디트 기능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다시 아예 생성을 할 수도 있지만 우선 테마를 저희가 뭐 바꿔보고 싶다라고 이제 하면은 에디트에서 뭐 다크 모드로 변경을 해보고 키 컬러도 아까 지금 이제 보라색으로 돼 있는데 보라색이 아니라 주황색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키 컬러를 한번 블랙에다가 레드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하고 모서리 반지름을 상당히 이제 원형 느낌으로 이렇게 주면은 테마를 적용하면은 요 적용된 테마의 형태로 전체가 다 변경이 돼서 이제 바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수정이 되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저희가 수정해서 느낌들을 바로바로 평가해 보는 것도 역시 도움을 받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제 네 변경이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이제 다크 모드 스타일에서 키 컬러는 이제 레드 형태로 왔기 때문에 느낌이 상당히 아까랑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느낌으로 전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바로 우리가 에디트 기능에서 테마를 수정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이 제네레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해보는 이런 방식들을 작업해 볼 수 있는데 고전에 이제 그 예측 히트맵 같은 것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상당히 재밌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기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시선 추적 그 평가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시선 추적 장비를 써가지고 이제 어디를 UI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어떤 장비를 써서 이제 했어야 됐는데 이런 게 이제 따로 원래 다른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예 이제 히트맵 기능까지 추가를 한 거예요. 그냥 이제 추가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냥 너희 다른 서비스 쓰거나 뭐 평가하는 거 필요 없이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그냥 해줄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히트맵을 바로 생성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히트맵 생성된 건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이제 주목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유사하게 이제 구현해낸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아직 그 어느 정도까지 이게 유용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그 검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이게 실제 저거랑 이제 비교를 못 해봤어요. 실제 히트맵을 했을 때랑 그 아닐 때랑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그런 데이터까지 확보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주로 쳐다볼 수 있구나, 그런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에 사실 단순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뭐 이게 히트맵이 엄청 유용하게 지금 활용된다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수정이 가능하냐고 이제 돼 있어요. 에디트 한 후에 에디트 한 다음에 수정도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수정 다시 원래 돌아가는 거는 컨트롤 G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시 예전 버전으로 돌아가고 컨트롤 시프트 Z를 다시 누르시면은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정된 거고 이렇게 히트맵 확인해 본 거고 이게 아니고 예전 버전 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Z를 누르시고 다시 앞으로 가고 싶으면 컨트롤 시프트 그 다음에 다시 Z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된 버전이랑 이전 버전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테마나 방향들을 찾아가시는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한번 이제 수정을 또 해볼 거예요. 얘를 이제 수정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해. 일단 그 다 영어로 이제 써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이제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UI에 들어간 글자들을 모두 한국어로 변경해 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작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한국어로 바꾸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겠죠. 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갈릴레오 AI 때는 제가 그 한국어로 이제 작업을 이제 많이 시켰었는데 한국어로 작업을 해도 너무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한국어로 또 한 3-4줄만 바뀌고 딴 데 안 바뀌고 이제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 제미나이 모델 쓰면서 한국어 적용과 지원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한국어도 잘 되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한국어 괜찮게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아마 저기 그 JYK8410님이 피그마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메뉴가 안 보입니다라고 하시는 거는 이게 제가 앞단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스티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원래는 이제 피그마 이제 내보내기를 이제 잘 제공했었는데 지금 축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델들 중에서 패스트 모드 쓰시고 패스트 모드에서만 피그마로 내보내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모델로 이제 작업하신 거에서는 이 피그마로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제가 만들었던 작업들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저기 없어요. 상단에 뭘 눌러봐도 피그마로 이제 내보낸 복사하기 버튼이 없고 이게 패스트 모드로 작업한 화면 같은 경우는 이 패스트 모드로 작업한 거거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몰에 와 보시면은 피그마로 복사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패스트 모드에서 작업한 애들만 피그마로 현재 내보내기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여기 요청한 대로 한국어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잘 바꿔줬어요. 그래도 네, 특별한 도자기를 찾아보세요. 네, 장인의 손길, 진심을 담은 작품 구매하기 할 수 있고 작가님들을 소개합니다. 전체 보기 이름은 뭐 안 바꿔줬고 네, 영어 외국인들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신상품 해가지고 반점 무늬 흑사발 곡선형 젠화병 네, 강돌 인센스 홀더. 약간 뭐 변경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지랑 네, 한국어랑 요 컨텐츠들을 초안들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꽤 훌륭하다. 수준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경이 이렇게 필요한 요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작업하시면은 훨씬 더 네, 멋진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컴포넌트나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요청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동영상 재생 컴포넌트를 추가해줘. 뭔가 이렇게 필요한 어떤 특정 기능이나 이제 요소도 있으시면 원하는 대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 요소에 대해서 어떤 요청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서 이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이제 수정을 해보시면은 됩니다.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단순한 부분들도 이제 수정이 가능하고 이 테마 자체도 아까는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테마를 수정했었는데 얘한테 좀 창의적으로 작업을 해서 테마를 수정하라고 하는 방식으로도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 한번 또 요청을 또 해볼게요. 여기서 한번 요청해봐야겠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또 뭘 이제 여기 어디 저기 에디트죠, 에디트. 네. 여기 가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변형 여기 이제 제네레이트 가시고 이제 변형 눌러 보시면은 여기다 몇 개 정도의 옵션을 이제 생성을 하게 할 건지 또 이제 고르시고요. 네, 지금 뭐 크레딧 안 쓰기 때문에 열심히 막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네, 옵션을 몇 개 더 하고 싶다. 한 3개만 시켜 볼게요. 그리고 이제 광고 소재 범위인데 요건 이제 범위를 이제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수정하는 거에 대한 범위를 조금 이렇게 그 넓이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미세 조정을 할 건지 익스플로 할 건지 리이미진을 할 건지 해가지고 요 오른쪽으로 할수록 좀 파격적으로 많이 바꿔주는 이 부분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리이미진 기능을 한번 제가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요걸로 이제 쓰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다 원하는 요청 사항들을 다시 추가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핑크색과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광색 색이 빛나는 아주 사이버 펑크 스타일의 디자인 해서 한 다음에 네, 느낌을 컬러에 대한 이 테마를 이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서 작업을 시켜봅니다. 변형 생성하기 시켜보면은 이제 3개 정도의 디자인을 이제 추가로 다시 또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요 디자인에 대해서 아주 좀 파격적으로 바꾼 느낌들을 테스트해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작업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점들이 빠르게 다양한 어떤 프로타입들을 생성해서 느낌이나 방향들을 테스트해보는 게 조금 더 예전보다 좋아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이 상당히 어떤 얘가 이제 스티치나 이제 갈릴레오 AI 때 생성할 수 있는 어떤 테마나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테마를 이제 생성시켜 볼 수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예전보다는 빠르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어떤 결과를 만들지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해 보는데도 저희가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마를 바꿔보는 식의 어떤 작업이나 요청들을 해보시면서 또 결과를 해보시면은 좋습니다.
네, 한번 요 바뀐 작업들이 나왔죠.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느낌이 뭐 나쁘지 않네요. 네, 제가 형광색의 좀 느낌들로 이제 해달라고 하니까 뭐 핑크색도 해주고 맞죠, 초록색도 해주고 네, 약간 이 파란색 느낌으로 해서 세 가지 색상을 약간씩 다르게 이제 해줬습니다. 이제 네, 그런데 다 세 가지니까 이제 다크 모드 스타일이고 이 블랙도 약간씩 톤이 다르네요. 네, 이런 느낌에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느낌의 전체적인 테마를 바로바로 바꿔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유용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이 제네레이트 누르고 변형 누르시면은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형을 시키거나 일부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에디트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런 그 테마를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은 네, 결과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화면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이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제일 그 최근에 이제 좋아하는 거는 이게 저 결과를 이제 내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코드로 그냥 이제 내보낼 수도 있어요. 네, 코드가 이렇게 다 이제 짜져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코드 형태로 코드를 그냥 복사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코드 이제 복사하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이제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렇게 내보내기를 이제 활용하시면은 몇 가지를 이제 제공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AI 스튜디오로 바로 내보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AI 스튜디오로 빌드 이렇게 딱 누르시면은 얘가 이제 AI 스튜디오에다가 이미지랑 HTML을 내보내줘요. 두 가지 파일을 내보내줘서 이 프롬프트까지 작성을 해줘요. 이와 같은 화면에 있는 앱을 만들어줘. HTML에서 이미지를 한 링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공해서 이 상태에서 빌드를 눌러주면은 얘가 여기 있는 HTML을 읽고 여기 첨부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네, 요 내용들을 읽어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환경에서 이렇게 작업을 바로 해주기 때문에 구글 AI 스튜디오랑 연동해서 스티치가 조금 한계가 있죠. 네,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환경이랑 연결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랑 연결시킨 게 또 신의 한 수다. 구글에 역시 구글의 이 생태계가 무섭습니다. 지금 멀티모달에다가 수많은 다양한 이제 구글 AI 랩스, 구글 랩스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랑 같이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거의 한 1분에서 2분 정도면은 이 파일을 이제 다 읽어와요. 읽어오고 제가 이제 테스트해봤을 때는 거의 벌써 다 했네요. 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 끝냈습니다. 네, 아까 거기서 봤던 화면들을 지금 다 코드 형태로 지금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네, 이미지까지 다 연동된 형태로 작업해서 이제 만들어 준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아예 그냥 외부로 이제 출판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그 워크플로우 작업들을 통하면은 이전에는 이제 피그마를 꼭 통하지 않고서도 구글 생태계 내에서만도 네, 저희가 연동된 상태에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빠르게 이제 작업을 해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용하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랑 연동한 게 또 신의 한 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요 부분들이 이제 내보내기가 몇 가지 뭐 더 있긴 있어요. 뭐 아예 그냥 다운로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은 zip 파일 형태로 이제 받게 되고 zip 파일 형태를 열어보면은 그 안에 HTML 코드랑 여기 들어간 이미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와 이제 HTML 코드 가지고서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수정하거나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아니 뭐 내보내기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zip 파일로 이제 받으실 수도 있고 클립보드로 이제 코드를 복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작업을 해서 가져가시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네,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 아주 이 구글 생태계에서 이 스티치가 아주 강력해진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합하게 한번 활용을 또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핵심적인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는 쭉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티치가 지금 뭐 서치마켓 뭐 사용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티치를 한번 꼭 써보시고 그리고 또 지금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유료를 쓰다 보니까 이게 유료로 제공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스티치가 따로 여기서 이제 구독을 하진 않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티치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서 이제 바이브 코딩이나 아니면은 텍스트 투 UI 방식으로 UI를 생성하는 방식들에 대한 이 접근들을 계속 테스트해 보시고 또 연습해 보시면은 네, 도움이 되실 테니까 스티치를 사용해 보시도록 같이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작업들을 좀 돕기 위해서 인공지능 디자인 협회랑 같이 해서 네, AI DTQ 과정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AI DTQ 과정들은 UX UI 디자이너들에 필요한 역량들을 최대한 그 AI로 전환하기 위한 그 전문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모든 과정들이 이제 민간 자격증으로 이제 정부에 등록된 자격으로 해서 여러분들 시험을 통과하시면은 또 자격증도 취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내용들은 UX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여긴 주로 이제 그 리서치랑 또 데이터 분석이랑 AI 워크플로우를 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피그마가 여전히 강력하죠. 피그마에 관련된 AI 기능들을 중심으로 해서 AI랑 또 피그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연동해서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고, 프로덕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커서를 중심으로 한 바이브 코딩에 대한 방식들에 대한 교육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GUI 디자인 같은 경우는 미드저니와 나노 바나나 모델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UX UI 디자인 하면서 필요한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작업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로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은 기존에는 내가 직접 작업했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4명의 팀원을 두고서 작업할 수 있다. UX 리서치 하는 애, 그리고 또 그래픽 작업하는 애, UI 디자인 하는 애, 개발하는 애 데리고서 내가 전체적인 UX UI를 자동화하는데 상당히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좀 AX에서 전환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AI DTQ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또 도움을 받으시고 또 민간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으니까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마스터 과정 같은 경우는 요 4가지 과정들을 아예 그냥 한 번에 다 모아서 들으실 수 있는 과정으로 해서 좀 단기로 여러분들이 교육들을 좀 빠르게 끝내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